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2형 당뇨 환자의 3분의 1이 나중에 실명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단 내용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자, 요런 댓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. 저는 아직 당뇨 망막증은 없는데, 당뇨 환자분이시겠죠? 당뇨 환자인데, 아직 이 망막증은 없는 거예요. 망막증이 이제 뭐냐면, 다이아베틱, 레티노패시라고 해서 이제 망막에 병이 생기는 거죠. 망막 눈의 뒤쪽 있는 그 구조물인데요.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실명으로 갑니다. 그래서 그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제가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이 있죠. 미세혈관 합병증, 작은 혈관에 생기는 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망막병증이에요. 나머지가 이제 신장, 콩팥에 생기는 병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신경,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미세혈관에 생기는 건데 대표적인 게 망막입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조금 더 읽어볼게요.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유병 기간이 20년 정도 되면 86% 가까이 당뇨 망막증이 오고 제2형은 3분의 1이 당뇨 망막증에 의해서 실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하고,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많냐?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막 3분의 1이 다 실명. 그러면은 지금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이 다 실명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00 거의 뭐 60만 명이 실명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렇게 많나요? 그렇지는 않죠. 조금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측하신 거는 과거 한 1, 20년 전쯤에는 의학기술이 지금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냐, 아니면은 뭐 이 연구가 조금 이렇게 증식성, 비증식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했는데 이때만 따로 찝어가지고 한 거냐, 그 궁금해서 이제 안과에 가서 물어봤는데 뭐 잘 모르겠다,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의사들이요, 통계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. 얼마나 외울 게 저도 사실 외우지 못해요. 저도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, 저도 좀 이 얘기만 들으니까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이 얘기가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조사에 따라 약간 이제 차이는 있는데요. 그러니까 유병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면 한 거의 대부분에서 당뇨 망막증이 오는 건 맞아요. 근데 이 퍼센티지가 적은 데서 50%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많은 데서 그냥 80%, 요렇게 이제 퍼센티지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형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당뇨 망막증에 의해서 실명한다.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, 뭐 이렇게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심평원 데이터 가지고 했다니까 조사가 될 수가 있는데, 이제 다른 자료에는요, 제2형의 경우에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증식성으로 갈 위험이 있다. 증식성 당뇨 망막 병증으로 갈 위험이 있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자, 당뇨 망막 병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비증식성. 그러니까, 이게 이제 non-proliferative 라고 해서 NP라고 씁니다. NPDR. 그래서 non-proliferative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해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고요. 그다음에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, 이게 이제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인데요. 이 PDR이 훨씬 위험합니다.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실명으로,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얘는 그냥 혈관이 조금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꽈리를 틀거나, 미세 동맥류라고 해요. 꽈리를 좀 틀거나 아니면 뭐 출혈이 좀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화반이 생기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. PDR, 이 증식을 한다는 건 실제로 이 미세혈관 자체가 막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. 도저히 안 되겠다. 증식을 하다 보면은 출혈이 좀 생기기도 쉽죠? 출혈이 생기면은 이쪽으로 이제 섬유화가 생기겠죠? 그러면 잡아당기겠죠? 그래서 황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시력도 더 나빠지고 이래요. 그래서 이 증식성 망막병증, 요게 이제 실명으로, 실명이랑 더 가깝습니다. 근데 이제, 제2형 당뇨 환자분들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나중에 되면은 요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어때요?
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죠. 15년, 20년 이렇게 지나면 거의 뭐 한 50% 이상, 많게 잡으면 80% 이상에서 당뇨 망막증이 오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, 4분의 1 정도가 이 위험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간다니까 계산만 해보면 제일 좋게 계산을 해도 50%면 2분의 1이잖아요. 2분의 1 곱하기 이제 4분의 1 낮은 것만 친 거예요. 그렇게 해도 8분의 1이니까 8명 중에 1명은 이거에 가서 나중에 실명할 위험이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이렇게 3분의 1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이 프로가 조사에 따라 약간 다르고, 그리고 이제 이것도 증식성 망막병증을 얘기한 것 같아요. 실명을 바로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실명을 간다고 치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, 일단 단계가 있으니까,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했는데,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스트레스가 또 당 조절을 잘 못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런 통계 보시고 너무 막 미리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? 나중에 그러면은 나는 8명 중에 1명에 이제 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되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나?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통계는 여기 이제 제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환자 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이 심평원 데이터 좀 만져본 사람들이 아는 건데, 하나는 표본 데이터가 있어요. 표본 데이터. 그러니까 이제 심평원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하려면 너무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중에 이제 표본 데이터를 하나 추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체 환자에서 3에서 5%를 뽑아서 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활용한 연구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전체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. 진짜 전체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표본으로 했다면 약간 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연구에는. 그리고 또 이 연구는 뭐죠? 이 당뇨 환자를 전부 다 포함을 했을 거예요. 이게 조절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이 심평원 데이터에는 없어요. 왜냐하면 심평원 데이터에는 그냥 진단명하고요. 그리고 이제 처방이 있어요. 처방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딱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. 사실 이 A1C,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만 더 보면 되는 건데, 이 자료는 없어요.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것만 가지고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? 전체 당뇨 환자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2형이면 2형, 1형이면 1형, 이 정도까지는 분류가 돼 있어요, 진단명에. 근데 전체, 이제 2형, 전체 당뇨 환자다. 그러면은, 이 중에 혈당 조절이 잘 된 분도 있고, 잘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냥 뭉뚱그려져서 나온 연구 결과예요. 예. 근데 이제,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,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통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당뇨 환자 중에 혈당이 그냥 그럭저럭 잘 조절된다. 요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이 얼마라고 했죠? 25%라고 그랬어요, 25%.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있다. 혈당이 잘 조절되는 이 사람들에서는 어땠을까 하면 이거랑 완전히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를 보시고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프로나 뭐 이런 좀 증식성이냐 요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. 요 데이터 자체가 전체 환자를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된 그룹만 따로 모아서 분석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.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혈당 조절을 잘 하면 과연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줄어들까? 줄어듭니다. 그 연구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. 얼마나 줄어드느냐? 자,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.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, 이 망막병증의 그 위험이 76%가 감소했습니다. 76%가 어마어마하죠. 예. 2형 당뇨에서는 딱 요렇게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어요. 1형 당뇨가 사실 연구하기 더 쉽습니다. 왜냐면 이 환자군 자체가 호모지니어스 하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딱 모아서 연구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1형 당뇨에서는 요런 깔끔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많은데요. 2형 당뇨는 약간은 좀 이제 인구 집단이 조금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 돼요. 근데 어쨌든 2형 당뇨에서도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화 혈색소가 1%만 떨어져도 1%만, 그러니까 잘 관리를 했다는 거죠. 혈당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도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그 발생률이
5%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. 감소하고 실제로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진행해서 실명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. 진행하는 것도 혈당 조절 잘하면 한 20%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?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?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첫 번째는 자, 지금 일단 이 질문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에 당뇨병 없다고 했잖아요. 다른 합병증도 없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는 당뇨에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? 혈당 조절이죠. 혈당 조절. 이거 하나만 얘기하라면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.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, 왜냐면은요, 이게 아무리 조절을 잘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조절을 잘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운이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네틱 팩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아무리 뭐 혈당 조절 잘하고 혈압 조절 잘하고 뭐 먹는 거 잘하고 운동 이래도 발생할 수 있어요. 20년 정도 되면 당뇨가.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이미 발생했어도 조기에 발견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. 조기에 발견하는 뭐를?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.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을 하면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했을 때 뭔가 손쓸 수 없을 상태에 발견하는 것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안과를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. 알고 있어요. 다 알고 있는. 대학병원에서 가는 사람들은 아마 갈 거예요. 근데 이제, 이렇게, 이 내과, 왜냐면 대학병원에는 안과도 있고, 내과도 있고, 뭐 이비인후과 다 이렇게 있어서 한 번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사실 동네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안과가 그 건물에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부분인데 좀 챙겨서라도 저는 다 이렇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뭐 의사가 억지로 보낼 수 없는 거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봐요. 뭐라고 하세요?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. 그렇지만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죠.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에 가서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일단 한번 갑니다. 당뇨병을 일단 뭐든 간에 진단받으면 그때 한번 가야 돼요. 왜냐하면 이미 당뇨병 진단받은 시점에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가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 시점이 당뇨의 초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거고, 괜찮다면, 원래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라 하는데,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드니까, 2년에 한 번, 괜찮다고 하면,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꼭 가셔라. 그러니까 이게 뭐랑 이제 겹쳐요? 위내시경하고 겹치잖아요. 공단에서 하는 위내시경이 이제 2년에,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위내시경 할 때 같이 안과도 한번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제 안저검사를 받아서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지,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,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괜찮다고 해서 오케이 이게 아니고 괜찮아도 2년 후에 한번 다시 가서 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게 이제 좋겠죠.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단 최선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더 뭘 하고 싶다.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맨날 하던 얘기죠. 혈압 조절 잘 하시고,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 높은 콜레스테롤 관리 잘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요거는 좀, 다른 얘기인데, 빈혈도 좀 안 좋습니다, 빈혈. 피가 모자라면 혈관이 좀 생성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수면 무호흡도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안 좋고, 그 다음에 흡연입니다, 흡연. 담배는 모든 것에 다 안 좋아요.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혈당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것, 혈당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혈당을 일단 떨어뜨리는 거 중요하죠.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 중요한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망막병증에서 안 좋아하는 게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왔다 갔다. 어떨 때 확 떨어져 저혈당 됐다가 다시 이제 확 올라갔다. 그러니까
평균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더 잘 진행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좀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. 본인이 습관을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습관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습관을 좀 잘 만들어서 혈당도 떨어뜨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조절.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2형 당뇨 환자의 3분의 1이 나중에 실명하는가, 요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